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탄핵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수사 이런 것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구약성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징역 한 5년쯤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벌 대상도 아니고 웃어 넘기는 게 맞습니다.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겠죠. 예, 서정욱 변호사님. 자,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 이거 가지고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했다. 만약에 못 외우면 그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징역 구형 이렇게 구형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만약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했었으면 아마 검찰이 나에게 징역 2년이 아니라 5년을 구형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가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자, 전현희 최고위원은 저도 꽤 똑똑한데 구약 절대로 못 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런 비유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법정에 들었으면요. 매를 벌 겁니다. 저게 적절한 비유입니까? 구약 성경 줄줄 외운다고 했어요. 이거 비유하고요.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나 백현동 4단계하고 이게 같은 동일선상에 비유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저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저는 문제 있다 봐요. 저 비유가. 근데 문제는 저는 저걸 보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옛날에 고소 하나 당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대선 후보 때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 분당 우리 그 교회 있잖아요. 분당이 우리 교회. 예. 10년째 뭐 오래 잘 다니고 있다. 예. 그때 그 담임 목사가 뭐라 했냐면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지고 제적됐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허위라고 가로세로에서 고발했는데 그거는 무혐의 놓잖아요. 이런 게 종교적인 문제를 검찰이 기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적절한 전혀 관계없는 비유고요. 다만 이제 어제 제가 그 옆에 박찬대 있고 김민석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러더라고. 아, 나는 이게 집사도 못된 성도인데 옆에 안수 집사 둘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데 그때 박찬대 이분이 안수 집사예요. 김민석도 안수 집사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랬냐면 나는 집사도 못된 성도를 했어요. 근데 2010년에 성남시장 될 때 이재명 집사 축하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집사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또 자기 해명할 때 나는 집사인데 정식 집사는 아니래. 저는 안수 집사하고 집사는 봐도 집사와 정식 집사는 처음 듣거든요. 예, 서리 집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 집사도 여러 근데 종류가 집사인데 정식 집사는 아니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집사인지. 예. 이번에는 집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다음 그래픽을 보면요. 이런 아마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이거 같아요. 윤 대통령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다. 종교 신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고 웃어 넘길 일이다. 정색하고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왜 나에게만 누군가를 모르고 이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 이거를 징역 2년이냐 구형하냐 나한테만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윤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지? 이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말을 잘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나오라고 해가지고 구약성경 다 외워보세요. 외우자 못 외운다 해서 못 외운다고 하면 자 기소합시다. 이런 주장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풍자인 근데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그것은 너무 과도한 공세고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10만 4천 원 밥값 본인 밥값 빼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기소당하고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지금 재판 받잖아요. 예.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형평성이 맞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명품백 300만 원짜리를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니까 그럼 민주당 당신들이 다수당이니까 입법하지 그랬냐라고 오히려 더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형편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좀 풍자로서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여전히 4가지 큰 재판을 받고 있죠. 사실 법원에 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모레 또 1심 재판이 하나 더 추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결심 공판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김건희 여사 불기소로 가닥 잡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결심하는데요. 예.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이 어제 증인이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이 한 명 나왔는데 TV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재밌을지 모르지만 징역 10수년 살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증인의 증언이 상당히 좀 부적절한데요. 증언 내용도 아니고 본인은 이게 술집 종업원으로 지금 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게 술자리를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주요 증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쳐지는데요. 이제 검찰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일단 재정을 한 상태니까 본인이 약간 웃음을 띠면서 마치 TV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재판 절차를 상당히 좀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도 볼 수 있는 징표고, 그러면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언짢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발언 내용을 판사가 들었다라도 이건 제지를 당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 말을 들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에, 본인의 증언에 따라서 한 명이 정말 징역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신변 처리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인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을 토로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 사람의 증언 내용 자체가 뭐 유불리하고 이렇게보다는 이 태도나 어쨌든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갈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많은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다 그 내용을 알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가서 증언하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또 반론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재판이 많기 때문에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해서 논란이 있었던 김태호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일 매국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할 예정입니다.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입니까? 외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외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네네. 김태호 차장의 해명 그렇습니다. 태극기를 못 봤다.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저 장면 말고도 다른 장면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거를 몇 번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거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했으니까 이거는 친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김태효 차장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태극기 보고 있는데 왜 본인만 못 봅니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뭐 이렇게 썩 그렇게 납득할 만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태극기 좀 잘 보도록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런데 김태효가 저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하고 여기서 외놈이 왜 나옵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서 보수하면 친일 프레임을 갖다 막 씌우려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일제 군국주의 사무라이 정신을 그 대학의 그 정신으로 삼고 있는 그 국구식관대학교에 누가 다녔습니까? 제 주위에 국구식관대학교 나왔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국구식관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문다혜 씨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입으로는 저렇게 김민석처럼 반일반일하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청담동까지 가가지고 샴푸 사갖고 와가지고 그 샴푸로 머리 감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일본 얘기가 나오고요. 또 등등 하면서 또 탄핵 얘기가 나오고 계엄 얘기가 나오고 이 모든 논란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국회를 바라보는 또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많이들 화가 나시고 짜증이 나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국회 정치인들 좀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